단단한 생김새와 윤기 흐르는 젓갈색 털을 자랑하는 토종 누렁이소. 바로 강원도 횡성한우다. 청정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자식 농사 짓듯 정성을 다해 키워낸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한우와 함께 태백산맥의 정기를 품은 향기로운 뿌리 음식 더덕까지 강원도 횡성의 자부심이 담긴 한국의 맛을 새롭게 만나본다. 전국 8도 가운데 가장 때묻지 않은 자연을 품고 있는 강원도. 높다란 산과 깊고 푸른 동해가 만나 먹을거리 또한 풍부한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먹을거리를 맛보고 싶을 때 주저없이 떠나볼 만한 곳이 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 자리한 횡성군. 치악산과 백운산이 남한강과 성강줄기를 감싸고 있는 이곳에 미식가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림 같은 초원 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 위풍당당하고 기품 있는 외모가 말해주듯 횡성이 자랑하는 1등 특산물 명품 한우다. 예로부터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우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의 우시장이 자리했던 강원도 횡성. 기후와 토양이 소를 키우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는데 그 혈통을 잇기 위해 횡성 축협에선 뛰어난 종자의 일대 시숫소 통일이부터 혈통 관리를 해왔으며 현재 5대째 우수한 혈통 한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저희가 소비자분들, 농가분들한테 도축을 하는 소를 여러 시스템 안 걸치고 저희가 바로 매입을 해서 도축을 한 다음에 유가공에 넘겨서 그리고 판매까지 저희가 다 이루어지게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득증대나 아니면 이제 편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한우를 지켜가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횡성. 축협에서 직접 품질 좋은 소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개발. 모든 농가가 그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사육하고 있다. 이 사료들을 얘네들 급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는 시기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양식농가분들한테 보급해드리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료나 아니면 건초, 비육 시기 그리고 기간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체중도 재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양식농가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죠. 이건 목적으로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사료 역시 가격이 다소 비싸도 한우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간 것으로 선별하는 건 물론 먹이는 양을 조절, 소 한 마리마다 적정 체중을 갖도록 관리한다. 네, 저희가 지금 축산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제 입장이 되어 있는데 농가분들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양측 농가분들 조합원님들이죠. 저한테 조합원님들이 사실 저희도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야지 저희도 살고 양측 농가분들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 시스템이죠. 또한 횡성 한우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숫송아지를 거세 한우 사육하고 도축한 뒤에도 약 일주일간 숙성시키는 공정을 거쳐 판매한다.
횡성 한우의 맛과 품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이유다. 공들여 키운 만큼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임을 자부한다는 횡성 한우.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횡성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우 전문 음식점. 얼마 전까진 생고기만 판매하는 곳이었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예, 횡성 축협 한우 프라자는 횡성에서 나고 자란 한우를 고객들이 직접 이제 맛볼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해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횡성 축협에서 직접 공신력을 가지고 식당과 그다음에 판매장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도축한 소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하는 조리장. 익숙한 칼질 끝에 말끔히 다듬어진 소고기는 한눈에 보기에도 남다른 육질을 자랑한다. 그 소고기는 일단 육색이 선홍색을 띠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고기고, 그다음에 지방색이 우유빛깔 나는 유백색이라야지 이제 좋은 고기고요. 그다음에 마블링이 아주 촘촘히 적당히 굵지 않고 작은 마블링이 촘촘히 박혀 있는 고기가 등급이 좋고 좋은 고기입니다. 짙은 선홍빛이 감도는 육색에 우유빛 지방. 거기에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최상급 소고기. 고지대 목초지에서 자라며 큰 일교차에 적응하느라 뛰어난 육질을 갖게 된 횡성 한우의 품격이다. 일단 자연적인 조건이 물이 좋고 또 산이 좋고 또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횡성이라는 곳이. 누구라도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횡성 한우. 선홍빛 육질에 결결이 박혀있는 마블링의 어우러짐이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 이렇듯 고급스러운 육질 덕분에 G20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만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식재료로 쓰였다는데, 어떤 부위를 요리하든 각기 다른 풍미를 선사해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소고기의 대표가 등심입니다. 등심은 이제 떡심이 좀 들어가 있고 맛이 고소하면서도 육즙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런 맛이 나고, 치맛살은 육회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부위용으로 드셨을 때 어느 부위보다도 육즙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살치살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선호하는 게 이제 살치살인데, 살치살 맛은 이제 초겨울에 파란 저수지에 첫눈이 내리면서 톡톡 떨어지면서 녹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 나는 게 살치살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는 날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횡성의 한우 밥상. 따로 조리하지 않고 예쁘게 손질한 고기만 내놔도 충분히 정성을 다해 준비한 듯한 고급스런 상차림. 이것이 바로 한우의 품격이 아닐까. 두툼하게 손질한 한우를 숯불에 잘 달궈진 석쇠에 올리는 순간 차르르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한우.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불길이 스쳐간 자리마다 풍부한 육즙이 터져 나온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횡성 한우는
촘촘한 육질 덕에 육즙이 새 나가지 않아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짝지근해서 입에 착 감겨드는 맛이 일품이다. 한우 살코기를 아낌없이 넣고 푹 끓여낸 갈비탕도 이 지역 별미. 야들야들하면서도 보들보들한 고급 한우의 맛을 통째로 느낄 수 있는데 따끈한 국물에 담긴 소고기의 깊은 풍미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든든한 한 끼 식사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프라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와서 이제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드셨는데 직접 행성에서 와서 드실 수 믿고 드실 수 있는 곳에 와서 드시니까 상당히 그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우야말로 횡성 밥상의 꽃이다. 횡성 읍내를 출발해 19번 국도를 따라 30여 분 정도 가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청일면. 산지 구릉에 자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 이곳에 명품 한우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횡성의 보물이 숨어 있으니 가을 수확기가 되면 이 지역 농사꾼들을 허리 펼 틈도 없이 바쁘게 만드는 주인공. 다름 아닌 더덕이다. 횡성 더덕이 유명한 것은요. 이 횡성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후나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더덕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이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토질이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좋은 품질이 나와요, 이 더덕이. 국내 더덕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만큼 더덕의 주 산지로 알려진 강원도 횡성. 해발 600m를 넘는 고지대인데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품질 좋은 더덕을 키워낸다는데 타 지역의 것과 비교해봐도 크기는 옹골차고 진한 향과 맛이 살아있다. 옛날에 한방에서 더덕을 사삼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사삼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더덕에도 산만큼 샤프닌 성분이나 유기질 성분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많이 들어있어서 사삼이라고 불렀어요. 더덕 모습이 둥근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사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사각이 졌기 때문에 사삼이라고 부른 거예요. 온몸에 더덕더덕 붙은 것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더덕. 인삼, 산삼, 현삼, 고삼과 더불어 오삼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오래 묵은 것은 산삼보다 낫단 말이 있을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더덕을 일러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이 쓰지만 간을 보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약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품질 좋은 더덕은 딱 불겼을 적에 하얀 진이 더덕 향하고 하얀 진이 쭉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 건강한 더덕이에요. 우선 더덕이 잔가지가 없고 껍질이 얇아야 되고 향이 많이 나야 돼요. 더덕 향이 진하게 나야 더덕의 그 샤프닌 성분이나 유기질 성분이나 모든 영양가가 많은 더덕이거든요. 1년에 봄과 가을 2번에 걸쳐 수확한다는 더덕. 산 더덕보다는 성장 기간이 짧다지만 씨앗을 뿌리고 4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캘 수 있기 때문에 인삼만큼 귀한 몸이다. 재배 기간이 길어서 농사짓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더덕.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오랜 정성과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그 환경이나 이 지리적 조건이 맞아도
그만큼 주인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잡초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배수 관계라든지 모든 조건을 맞춰줘야 더덕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자람으로 인해서 품질 좋은 더덕이 생산이 되죠. 힘들게 키워낸 만큼 진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횡성더덕은 어떤 요리로 우리네 밥상에 오를까? 13년째 더덕 요리를 전문으로 해온 향토 음식점. 이곳의 아침은 매일같이 더덕 방망이질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이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게 어떤? 이게 구이예요. 더덕 구이. 구이 만들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드려 납작하게 만드는 더덕. 다행히 섬유질이 워낙 풍부해 그냥 부서지지 않고 결대로 펴지는 느낌이 드는데 굳이 요리할 때 방망이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드려놓으면 더덕이 누래져요. 이렇게 하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구우면 잘 구워지지 않고 양념이 안 배니까 두드려서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다 안에까지 다 들어가니까. 얇게 다져진 더덕을 그릇에 담고 맛과 영양을 더해줄 견과류를 적당량 넣은 다음 고추장과 마늘, 들기름 등으로 양념을 만들어 조물조물 묻혀주는데 더덕에 사이사이 벌어진 결대로 양념이 잘 배도록 골고루 묻혀주는 것이 맛을 내는 비법이다. 요거를 이제 다 묻히고 요거를 제가 여기다 판에다가 구워 볼게요. 양념을 잘 버무린 더덕은 기름을 살짝 두른 돌판에 올려 그대로 구워주면 되는데 양념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해가며 적당히 노릇하게 구워내면 아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 매콤한 양념 맛까지 곁들여져 한우구이 부럽지 않은 특미가 된다. 더덕구이는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다 손으로 두드려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판에 구우면 더덕이 쫄깃쫄깃해요. 그냥 일반 더덕하고 틀려요. 이렇게 불에 구우면 들기름하고 같이 묻혔기 때문에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구이가 가장 인기예요. 더덕구이. 매콤한 양념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은은한 향. 그야말로 눈과 입과 코가 한 번에 즐거워지는 더덕구이는 한 접시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울 수 있는 횡성 사람들의 고급 반찬이다. 지금 밥 담으시는데 어디 드시는 거예요? 요걸 지금 더덕밥 만드는 거예요. 밥을 저희들이 2번을 해요. 여기서 지금 밥을 해가지고 또 저 솥에다가 밥을 또 해요. 7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밥을 해서 까다로운 더덕 밥 짓기. 보통 밥보다 2배의 정성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밥을 더덕 넣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더덕밥을 넣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밥이 잘못하면 삭아요. 더덕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밥을 해서 이게 곤드레 나물이에요. 곤드레 나물을 넣고 해밥이 지어지면 엄지손가락만하게 썬 생더덕과 제철 나물 그리고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넣은 다음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조물조물 묻혀주는데 이때 단 한 가지 더덕 향을 잡아먹는 마늘은 양념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갖고 몇 분 정도? 이게 지금 한 7분 정도. 7분 정도 솥에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안 되니까 더덕물을 넣어요. 더덕물을 더덕물
그런 다음 더덕과 나물로 양념한 밥을 적당량씩 뚝배기에 담아 다시 한번 끓여준다. 영양을 많이 줘요. 손님들이 이거 다른 데 곤드레밥보다 여기 와서 드시면 더덕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셔요. 맛있게 드세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또 하나 선보이는 더덕 요리가 있다는데 바로 껍질을 까지 않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더덕에 가까운 산에서 채취한 싱싱한 나물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 무쳐 먹는 것이다. 구이는 껍질을 깐 걸로 하고 무침은 껍질 안 깐 걸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무침은 저희들이 무침도 구이 같은 걸로 했는데 손님들이 향이 좀 덜하대요. 그래서 무침을 요거로 한번 해봤어요. 더덕 요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진한 향. 그래서 되도록 껍질째 요리하는 것이 식감을 높이는 노하우다. 향이 짙은 더덕과 싱싱한 산나물의 만남. 고추장 양념으로 살짝 맛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내면 일종의 겉절이처럼 자연의 살아있는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더덕은 몸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요. 이 더덕은 다른 거는 거의 다 버릴 데가 많잖아요. 근데 더덕은 아니에요. 다 먹어요. 껍질도 먹고. 그래서 그만큼 좋아요. 특유의 향기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횡성의 더덕밥상.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더덕은 어떻게 요리해도 맛과 향이 살아있어 밥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더덕밥. 고슬고슬한 밥 한 숟가락에 쫄깃하게 씹히는 더덕의 식감이 더해져 다른 반찬 없이도 한 그릇 후딱 비워낼 수 있는 맛있는 영양밥이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더덕과 산나물을 한데 버무린 더덕무침도 사계절 내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별미. 달아난 입맛을 잡아오는데 이만한 효자 반찬도 없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갈 때, 그리고 상을 치울 때 손님들이 더덕을 깨끗이 비웠을 때 제일 좋아요. 아주 깨끗한 사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상을 차려서 가서 안 드시고 그냥 나오면 아, 맛이 없구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또 드시고 싶다고 찾아오실 때 제일 보람돼요. 사람에게만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우에도 족보가 있는 법. 좋은 혈통을 이어가며 까다롭게 키워지는 횡성 한우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식재료다. 그리고 또 하나, 향에 한 번 반하고 그 맛에 두 번 반하며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횡성 더덕밥상. 자연이 내린 귀한 선물 덕분에 늘 풍요로운 고장. 강원도 횡성의 맛있는 이야기는 끝이 없다. 생긴 모양이 손에 착용하는 토시처럼 생겨서 이제 토시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시살이 그 고기 부위 중에 가장 원초적인 맛이 납니다. 또 유일하게 하나가 나오고요. 또 안에 막이 있기 때문에 등심의 부드러움, 그다음에 그 아롱사타의 쫄깃함, 그다음에 그 갈비 안쪽살이 대부분 좀 이렇게 좀 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짙기 때문에 좀 원초적인 맛이 나는 게 토시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토시살을 좋아합니다.